원래 저렇게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좀 이렇게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까먹고 앞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성 멀티 비타민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씨가 굉장히 많죠. 글씨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확대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남성 멀티 비타민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제품마다 그 개별적인 그런 그 특성화된 인증 마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남성 비타민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멀티비타민은 약간 좀 무시하기 좀 이렇게 그 십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종합 비타민은 뭐 그렇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워낙 다른 제품들이 워낙 다른 제품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살펴봤어요. 자, 남성 멀티비타민 잘 아시는 것처럼 2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인데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풀지 않아요. 어, 비타민 A, C, E는 항산화제의 삼총사라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이보그스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A, C, E 중에서 비타민 E가 좀 특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타민 E를 알파토코페롤이라고 해요. 근데 알파토코페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니셜이 D 알파가 붙느냐 아니면 DL 알파가 붙느냐에 따라서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이렇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물론 요새는 비타민들을 워낙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천연은 무조건 좋고 합성은 무조건 형편없고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원래 합성이 이렇게 흡수율도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천연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데 우리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D알파 토커프롤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이을영 사장님이 그 강의하시면서 그 제품 그 강의하는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제품명을 완벽하게 공개해요. 막 그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라이브굿의 비타민 E에는 천연인 D알파 토코프르를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더 다른 회사랑 좀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 비타민 B군은 총 8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가지로 되어 있고 비타민 B군이 가장 하는 역할들 중에 여러 가지 각자 하는 역할도 좀 다르긴 하지만 퉁쳐서 비타민 B군 8가지를 퉁쳐서 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비타민 B군 8가지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PM을 하면서 혹은 또 PM을 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코엔자임 Q10이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더 많은 부분, 더 많은 부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그 에너지 만드는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동안에 항상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비타민 B군이에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B1이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B2가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B3가 필요하고 이렇게 TCA 사이클이 에너지 사이클이 돌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등장하는 아이들이 바로 비타민 B군들이다. 그래서 항상 비타민 B군은 혼자 놀면은 절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B군은 항상 뭉쳐 있는 것들이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비타민 B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자,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은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주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3대 영양소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비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군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라이브굿의 비타민 B군의 특징이 있다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어때요? 일일 함량 대비 프로테이지예요. 일일 함량이 100%라고 한다면 티아민은 833, 833%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비군들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 예, 코발라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필요한 함량 대비 8,333%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면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을 일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들을 하루 필요한 함량 대비, 그러니까 하루에 100%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지, 진짜 그거를 뭐 명확하게 어째서 100인지 사실은 알 길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부터 꾸준히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타민 B군만큼은 함량을 굉장히 높여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라이브굿도 사실은 일일 함량 대비 어마어마한 함량들을 포함시켜 놨는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생성하는 또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그래서 뭐 뭡니까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때요? 비타민 B9하고 12인데 B하고 90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엽산도요. 엽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메틸 폴레이트라는 엽산이 있고요. 폴릭 엑시드라는 엽산이 있어요. 그런데 폴릭 엑시드는 합성이고요. 메틸 폴레이트는 천연입니다. 당연히 엽산 같은 경우에는 천연이 훨씬 더 흡수율이 좋고 빠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메틸 코발라민이라는 아이가 있고 시아노 코발라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당연히 메틸 코발라민이 천연이고 시아노 코발라민이 합성입니다. 저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B9도 천연이고 B12도 메틸 코발라민으로 포함되어 있는 천연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군만 하더라도 비타민 삼총사에서 D가 천연이고 B군 중에서 엽산하고 그다음에 메틸 코발라민 B12가 천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거를 저는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미네랄 중에 보면 함량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작잖아요. 작다는 얘기는 비타민 B군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결코 작은 수치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4%잖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 사실 프로테이지가 작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만 들어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특히 여기 저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죠. 미네랄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봉. 비타민 E보다 항산화 효과가 2,940배나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게 셀레늄인데 셀레늄에도 두 가지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셀레늄이 셀레늄 L 메티온이라고 하는 즉 L 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셀레늄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 라이브굿은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L 메티오닌에 의해서 L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는 셀레늄은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크롬도 있어요. 크롬도 굉장히 중요하죠. 혈당 조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크롬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크롬 이게
피콜리네이트라고 하거든요. 크롬 피콜리네이트도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크롬의 흡수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크롬으로 현재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라이코펜은 이게 제가 지금 남성 종합 비타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뒤에는 여성 종합 비타민이에요. 남성과 여성은 100% 똑같아요. 딱 뭐만 다르냐면 남성은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은 뭐더라?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라이코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이코펜은 항산화라든가 뭐 심혈관 이런 데도 좋고 더불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전립선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컬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성에는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고 여성에는 여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는데 크랜베리도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크랜베리도 똑같이 심혈관과 항염증에 좋지만 남성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다르니까 남자인은 라이코펜, 여자 종합 비타민은 크랜베리를 더 놨잖아요. 예, 크랜베리는 여성들에게 조금 더 남자보다는 취약한 그 요로 감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파이토케미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크랜베리를 이렇게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비타민 B12 설명하면서 오른쪽에서 조금 이렇게 비교해 놔봤어요. 시아노코발람인하고 메틸코발란이 어떻게 다른지. 자, 저희는 어떤 거 들어있죠? 비타민 B12, 메틸코발람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시아노코발람은 합성이에요. 근데 흡수율이 좀 높잖아요. 살짝 높아요. 합성이 꼭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노코발람은 소변 배출량이 많고요. 메틸은 소변 배출량이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메틸코발라민 체내에서 오래 머물러서 그 작동을 하거든요. 또한 시아노는 우리가 B12가 코발람이 우리 몸에서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먹었을 때 시아노를 먹었을 때는 정상 수치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린 반면 메틸은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고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량 초과 시 시아노는 부작용을 발생시켜요. 하지만 메틸코발라민은 용량 초과 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아노는 신경통 완화 효과가 없어요. 자, 그리고 메틸은 신경통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용량 초과 시 저희 메틸코발라민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넣어놔서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B12가 신경통 완화에 좋은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B12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전선이 흘러가는데 전기가 통하는데 어때요? 모든 전선에는 피복이 붙어 있죠. 피복이. 피복이 입혀 있지 않으면은 그 전선은 바로 합선되거나 감전되거나 어때요? 또 뭐 이렇게 비나 이런 데 이렇게 맞으면 녹슬어서 제대로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BC는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피복 역할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신경통에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긴 알 건데 어쨌든 저희 들어있는 요드 하면 갑상선 생각하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대사. 그다음에 칼륨은 세포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나트륨을 조절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연 하면은 무조건 1차적으로 정상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SOD라고 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자라고 하는 활성산소 제거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돕는 역할을 하고요.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중금속 중에서 특별히 카드뮴을 제거하는데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인슐린을 이동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셀레늄 하면은 무조건 뭐다? 특급 항산화 비타민 E 대비 294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크롬도 사실은 인슐린 결합이라든가 혈당 조절에 아주 요긴한 녀석으로 사용되어지는 미네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게 우리가 몰리브덴이잖아요. 몰리브덴. 저도 몰리브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한데 몰리브덴을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좋은 말이 써 있어서 여기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산화질소. 예. 우리가 산화질소를 섭취했을 때 산화질소의 그 수준을 유지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녀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몰리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린은 신경 절단 물질로서 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막이 흐리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세포막의 구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녀석입니다. 마치 그 레시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아까 얘기했던 라이코펜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희 종합 비타민에 매우 감사하게도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들어있잖아요. 루테인, 지아잔틴 하면 뭐예요? 눈 건강이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안구를 보호한다든가 황반 변성을 예방한다든가 그다음에 시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 감사하게도 둘 다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성 멀티비타민은 2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구 조합을 매우 잘했다.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비타민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들이 남성에 맞게끔 여성에 맞게끔 아주 잘 되어 있고 천연 넣을 것은 천연을 넣었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의 함량은 또 함량대로 충분히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에너지 대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전라도 말로 이빠이 때려 넣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회원가가 겨우 13,3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똑같은 거고요. 제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로 저희 제가 이게 해먹은 게 이렇게 뭐라 할까 PM밖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왼쪽에 있는 게 PM의 파워 칵테일 성분표거든요. 이 성분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저기 식약처라든가 식품나라에서 보면은 그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수입된 거는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성분표이기 때문에 100% 팩트입니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파워 칵테일에도 비타민 E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저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DL 알파 토코페롤 맞죠? 이게 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비교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넘겨보면 자, 여기 얘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독일 PM 거예요. PM 건데 얘는 뭐냐면 이게 보니까 액티바이즈인데 액티바이즈에 들어가 있는 B12 들어 있잖아요. 12 뭐라고 써 있어요? 시아노코발람이라 써 있잖아요. 맞죠? 이게 뭐라고요? 합성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엽산이잖아요. 엽산이 뭐라고 써 있어요? 폴릭 엑시드라고 써 있잖아요. 엽산이 천연은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천연은 이렇게 써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메틸 폴레이트.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 B9하고 12가 사실 메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둘이 엄청 친하기 때문이에요. 엽산이 엽삼단 역할을 하려면 이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구나. 알면 알수록 재밌는 사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딱 20분이네요.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 손사님께서 또 이렇게 짚어줄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기예요. 그 리스토레이트 성분표를 제가 쭉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리스토레이트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이게 PM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리스트에 보면 칼륨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구연산 칼륨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연도 아연은 글루콘산 아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아연이 글루콘산 아연이 있고 아연 시트레이트라고 있고 시트르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글루콘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연 같은 경우에는 글루콘산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P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망간, 크롬, 셀레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건조 효모에서 가져왔어요. 건조 효모에서.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건조 효모보다는 어때요? 아까 셀레늄의 L-메티오닌, 그다음에 크롬의 피콜로니레이트, 이게 건조 효모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네랄들이 흡수가 잘 안 되기로 유명한 성분이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라이브굿이 하나하나를 정말 그러니까 미네랄 중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크롬과 셀레늄만큼은 다른 거는 그 평이에요. 정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어디서로부터 추출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구연산 칼륨인데, 우리가 칼륨이 뭐더라?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구연산 칼륨인데, 구연산 칼륨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칼륨이 성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연만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 보시면 아연이 얘네가 얼마 들어가 있냐면 하루 함량 대비 50% 들어있어요. 51%. 저희는 아연이 얼마 들어있죠? 136%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금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승부를 또 걸었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녀석들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타민 B군들은 정말 충분하리만큼 넣었었죠. 왜냐하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0% 수용성이기 때문에 혹시 어, 혹시 쓰고 남은 것들이 있어도 어때요? 소변은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네랄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아이와 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종합 비타민을 함께 보면서도 다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녀석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